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회귀 직선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 자료를 이렇게 한번 먼저 보게 되면요. 회귀 직선에는 이렇게 오차들이 이제 포함된 측정 데이터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귀 직선하고 이제 보관법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보관법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정해진 오차가 없는 값인데 그 점들과 점들 사이에 어떤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 보관법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회귀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우리가 이론적인 값이 있는데 그걸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측정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가지고 오차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그 오차가 포함되었을 때, 이 오차가 포함된 데이터를 보관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영상, 강의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이 데이터들의, 어, 편차.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1차 직선처럼 보이는데, 보관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 라그랑주를 사용하든, 아니면은 스플라인 보관법을 사용하든, 자, 이렇게 곡선 형태로 각 점이 연결되어 있는 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보관법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점을 무조건 지나야 된다. 라는 가정에 의해서 출발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은, 회기직선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오차들을 가장 최소화하는 어떤 가상의 직선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1차 회귀 직선이 있고 다차 회귀 직선이 있는데 1차 회귀 직선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차 함수가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절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요 그 오차를 최소화하는 지점을 찾는 기울기하고 절편으로 이루어진 직선을 찾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점을 지나지 않더라도 가상의 선을 그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점은 이 오차를 포함을 어떻게 시키느냐.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각각의 오차의 합을 이제 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이 점하고 우리가 어떤 가상의 직선이 있을 때 이 가상의 직선하고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경우에는 그 직선의 점하고 그 다음에 가상의 점하고 측정한 점하고의 수직으로 교차하는 지점이 최소화가 된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교차를 하려면은 두 지점 사이가 이렇게 원으로 그렸을 때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가장 최소화가 되는 지점이 원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이 지점 직교하는 순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각 지점들끼리 직교를 해서 요 오차가 최소화하는 지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요 A0하고 A1, 그러니까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편차에 대한 두 개의 미지수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것을 각각을 편미분을 했을 경우에 0이 편미분을 한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지점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지난 강의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요 각 지점들의 오차를 구하는 이제 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어떤 다항식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절편을 가진 어떤 1차 다항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각각의 측정값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가상으로 이루어진 함수들의 값을 뺀 게 오차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오차를 직교로 해서 가장 최소화가 되는 것은 제곱을 해서 최소화한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것을 리스트 스퀘어라고 얘기합니다. 최소 제곱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곱을 해서 최소가 되는 지점, 이것을 찾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차를 각각을 제곱을 한 다음에 그것을 더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yi하고 xi 같은 경우는 측정된 지점들의 좌표값이죠. 그 다음에 a0, a1은 미지수 값이기 때문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편미분을 한 공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지금 다음과 같이
A0하고 A1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서는 이 부분들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지, 자,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i의 제곱, 그 다음에 yi의 합, 그 다음에 xi 합, 이런 여러 가지 텀들이 있는데, 뭐 이 위에서 공식을 유도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매트랩으로 풀어주게 되면 되는데, 이게 너무 또 식이 어렵다고 여러분들 겁을 먹을 필요가 없고요. 요 각각을 어떻게 매트랩으로 또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지, 자, 이것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뭐 다항식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가 이제 3개인 경우가 되겠죠. 자, 이것도 각각을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거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항식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하기에는 조금 좀 번잡하고 그다음에 긴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이 다항식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는 명령어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그럼 1차 회귀직선 이제 유도 방법이 있는데요. 자, A0하고 A1이 있고, A1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기울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0가 절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0하고 A1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예제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측정한 좌표들이 총 6가지 좌표가 있죠. 그리고 이 좌표들은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서 오차가 포함돼서 관찰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x를 이렇게 6개의 점을 찾았고, 그 다음에 y도 x에 따른 y에 대한 지점이 되는데, 자, 그러면 먼저 x하고 y를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0.1, 0.4, 0.5, 0.7, 0.7, 0.9.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 좌표 같은 경우에는 0.61, 0.92, 0.99, 1.52, 그 다음에 1.47, 그 다음에 2.03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이게 제가 보기에 오타가 있죠. 점이 2개가 들어갔네요. 자, 그럼 이 x하고 y에 대해서 각각의 좌표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걸 먼저 한번 우리 간단하게 그래프를 한번, 그래서 이 각 점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플롯 x하고 y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점이 그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이상한 걸 관찰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앞으로 그릴 때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트랩이든 옥타브든지 간에 플롯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좌표점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점하고 점 사이를 선으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보기 좋으라고.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x하고 y를 이 측정한 점인 거잖아요. 측정한 점이기 때문에 측정한 점들 사이는 아직 연관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매트릭선 불필요하게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그려야 되는 게, 점을 보고 싶었다, 아니면은 연결된 선으로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를 다르게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줘야 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플롯에 여기 콤마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명령을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명령어들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대시 마크를 하게 되면은 선을 연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으로 보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운데 점을 연결하게 되면은 선이 없고 각 지점을 점으로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점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으로 각각의 위치가 점으로 표현되겠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특이할 만한 것은 여기에 0.7 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강의 자료에서도 보는 것처럼 0.7 대 1.52하고 1.47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할 수가 있냐? 동일한 지점을 0.7이라는 지점을 관측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1.52가 나왔고 어떤 경우는 1.47이 나왔죠. 근데 이게 관찰한 거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까 본 것처럼 선을 연결했을 때는 뭔가 이상하게 그래프가 그려진 것처럼 보이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점이 있으니까 지금 강조해서 점이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조금 불편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별표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이 아니고 별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지점이 이렇게 별표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점보다는 조금 낫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각 지점을 연결할 때 선으로 연결하든 점으로 연결하든 별표로 연결하든 여러 가지 마크를 이제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선도 연결하고 별표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시 별표를 하게 되면은 별표끼리의 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도 여러 가지 종류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대시 대시 두 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점이 점점점점점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포맷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템플릿 포맷이나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그려줄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매트랩에서 제공해주는 플롯에 대한 명령어 일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매트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플롯하고 엔터 치면은 엄청나게 긴 형태의 설명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그래프를 이렇게 꾸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그래프 꾸미는 게 조금 재밌어요.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좀 과제나 아니면 지금 실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이거 귀찮아 하면서 하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 자기가 분석한 데이터를 들 때 조금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예쁘게 보기 좋게 꾸밀 수가 있느냐 이런 것도 또 한번 파고들면은 시간 또 잘 갑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그래서 일단 별표로만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상에 대한 직선을 이렇게 그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가상의 직선을 그으려면은 여기에 있는 A0하고 A1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우리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보면 강의 자료에 여기 보게 되면은 A0하고 A1이라고 되어 있죠. 이 A0하고 A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A0하고 A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겁을 먹지 말고 요 식이 의미하고 있는 걸 하나씩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요. A0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가 일단 네모칸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여기에 맞는 계산식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가지고 여기에 선을 그어보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중간중간에 계산하는 것만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 네모안은 여러분들이 직접 채워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우는 이유, 제가 이렇게 네모칸 친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활동일지에다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번 수업은 또 다이어리 제출은 아니고 앞에서 이제 그 그래프를 그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린 내용을 그래프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소감 아니면은 뭐 이런 걸 해봤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먼저 A0, A1이 있는데 한번 여기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A0 같은 경우에는 자, xi의 제곱인데 저 xi가 뭐로 의미하겠습니까? xi는 요 각점의 좌표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각각의 x가 총 6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x 첫 번째, x 두 번째, x 세 번째인데 얘를 합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하냐? 제곱을 한 거를 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요 우리가 x라고 지금 6개의 값을 다 입력을 해놨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x의 제곱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요 제곱을 한다는 표시 같은 경우에는 행렬의 제곱을 의미를 하는 거죠. x 곱하기 x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의미하는 거는 각 원소들을 제곱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렬 곱하고 원소 곱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원소들의 곱을 일단 제곱을 했을 때는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행렬끼리 곱하는 건데 행렬이 x하고 x끼리의 곱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크기가 안 맞는 거죠. 행렬 곱을 하려면 이렇게 전체 행렬로 해야지만 곱을 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내적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소끼리 곱할 경우에는 이렇게 원소끼리 연산할 경우에는 점이 앞에 연산자에 붙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을 곱을 한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시그마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sum이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sum. 그러면은 연산한 x점 제곱을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되면은 요 각각의 제곱의 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21인지 맞는지 한번 손으로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제곱한 거니까 0.01 더하기 0.16 더하기 0.25 더하기 0.49 더하기 0.49 더하기 0.81. 자, 이걸 하게 되면 2.2100이라는 값이 서로 같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요 각각의 원소들의 제곱을 합한 거가 되겠다. 자,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은 y 원소들의 y 좌표 원소들의 합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건 쉽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sum. 이거는 뭐 따로 연산할 거 없이 y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y 이 값들의 합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x 원소도 있죠. 자, x 원소의 합 이거 뭐 굳이 제가 안 쳐도 되겠죠. 자, 두 번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x하고 y 원소, x하고 y 원소끼리 곱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 해라? 더해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x 원소 그 다음에 y 원소. 근데 x하고 y를 서로 곱하는 거죠. 같은 원소들끼리. 왜? 여기 보게 되면은 xi, yi니까 이 얘기는 x의 첫 번째, y의 첫 번째끼리 곱하고 x의 두 번째, y의 두 번째끼리 곱하고 x의 세 번째, y의 세 번째끼리 곱하라.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걸 연산하려면은 각각의 원소들의 연산에 곱을 해서 y 해주게 되면은 각각의 원소들이 곱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합을 해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 sum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분자 부분이 A0 그러니까 절편에 대한 분자들의 연산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밑에 분모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분모는 여기에 보게 되면 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n은 뭐냐? 여기에 x 또는 y의 벡터 크기. 그러니까 우리가 6개의 지점을 관찰을 했으면은 총 6개를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원소들의 길이를 아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length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length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어떤 함수인지 알겠죠? 어떤 벡터의 길이를 알 수가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x라고 치고 length x라고 쳤을 경우에는 자, 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왜 6이라는 숫자가 나오냐?
여기 보게 되면 x에 대한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랭스를 어떤 벡터의 길이를 모를 때 이렇게 랭스라는 함수를 알면은 쉽게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p라는 함수를 가지고 림스페이스로 0부터 1까지 100개의 수를 이렇게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p 벡터가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가 그럼 몇 개가 될까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는 100이라는 숫자가 0부터 1 사이 구간을 100개의 지점으로 나누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p라는 값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 왼쪽에 변수 크기를 보게 되면은 자, 1 곱하기 100이라는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린스페이스를 이렇게 명령을 쳤는데 나중에 사용하려다 보니까 린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이 p가 벡터의 길이가 뭔지 까먹었어요. 몇 개였지? 그럼 이게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냥 간편하게 자, length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100이라는 숫자를 나오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length라는 명령어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할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미 제가 앞선 시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명령의 의미는 딱 곧바로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x의 i의 제곱이 나오죠. 자, x의 i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원소들을 제곱하라. 앞에서 한번 했었죠? 이거 똑같은 거죠. 이 값을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 있죠. 이거 조금 다르죠. 보게 되면은 각각의 원소를 제곱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원소들을 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곱을 하는 명령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sum x가 있는데 먼저 합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제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쉽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계산한 요 값들을 써주게 되면은 그래서 a0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sum x 제곱 곱하기 y가 나오겠죠? y는 sum y 그 다음에 빼기 sum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sum x 곱하기 y 자 이렇게 되겠고 이 부분까지가 분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인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분자는 지금 위에 있는 이 길쭉하게 제가 쓴 거가 하나로 통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괄호를 해줘야 됩니다. 전체 괄호를 안 할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이 앞부분은 냅두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곱셈 부분만 나누기를 수행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자할 때는 분자 분모 관계를 잘 입력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 괄호를 치고 자, 분모 부분은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거니까 제가 따로 이렇게 얘기는 더 이상 작성하지 않을게요. 자, 여기도 전체 괄호를 놓고 이쪽 부분에 n 곱하기 x의 i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x 원소들의 합을 제곱한 거를 빼주게 되면 되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워 넣어서 보게 되면은 a0라는 값이 계산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a1 또 어떻게 되겠어요? a1은 이미 다 한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n 곱하기 앞에 n은 이미 구했죠. 6개라고. 그 다음에 xi, yi 이거는 앞에 여기 부분하고 이미 계산을 했습니다. 빼기 x의 합 곱하기 y의 합이 되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쉽죠? sum x 이거 왜 안 나오냐? sum x 그 다음에 곱하기 sum y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값이 나오고 이것도 아까 length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첫 번째 항이 나오게 되겠고요. 밑에 부분 같은 n이 아니고
제가 착각했네요. 랭스는 빼는 거죠. 자, 분자의 두 번째 항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겠고요. 자, 분모도 곱하기 n 곱하기 x의 원소들의 제곱의 합 빼기 x의 원소들의 합을 제곱한 거를 빼주게 되면은 이렇게 a1 그래서 a1은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 a0하고 그 다음에 a1을 합을 해가지고 구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요 A0, A1 기울기하고 절편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한 값을 여기다가 그냥 손으로 여기다가 계산해가지고 값을 넣은 것을 여기다가 기입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함수들을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가지고 넣으셔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을 타이핑을 하시고, 밑에 타이틀은 여러분들 학번을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학번을 입력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제 그려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미 다 그래프를 다 입력을 했으니까 리그레션 m.m이라고 제가 이미 이걸 작성을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행된 결과를 한번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게 되면요,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이런 그래프가 짠 하고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요 각 지점을 지나지는 않지만 이 그래프가 각 지점의 오차를 가장 최소화하는 지점을 지나는 그래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다항식에 대한 회기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2차 항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차 회기직선만 해도 좀 여러 가지 항들을 이제 계산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2차 항 같은 경우에는 연립방정식이 3개 연립방정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항도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유도하는 거는 우리 과정에서는 이렇게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매트랩에서는 이 다항식을 근사할 수가 있는 명령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명령어가 폴리핏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VAL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겠는데요. 이 각각의 명령어들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핏이라고 하는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요. 자, 폴리핏이라고 하는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x 벡터하고 y 벡터를 입력해 놓습니다. 이 x 벡터하고 y 벡터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관찰한 x 지점의 좌표들 값, 그 다음에 관찰한 y 지점의 좌표들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하고 y들 좌표들 값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거는 아까 우리 이미 입력을 했었죠. 여기에 x, 그 다음에 y. 자, 이 좌표들을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 같은 경우에는 근사할 차수를 정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폴리 핏 하고 x, y.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다항식으로 근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를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요. 1.729547, 그 다음에 0.059 이렇게 0.587. 자,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이 값이 나오는 게 뭐냐? 우리가 2차 다항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2차 다항식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3개의 2차 식에 대한 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2는 여기 강의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ax제곱의 a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0.059는 b, 그 다음에 0.587은 c라고 하는 함수의 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폴리핏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계수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계수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익명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이었죠. 자, f는 이렇게 x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 개수들을 가지고 1.72 곱하기 x 제곱, 그 다음에 0.059 곱하기 x 더하기 0.587116 이렇게 손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이 함수에다가 값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번에 소개해 줄 방법은 폴리벨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폴리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익명 함수로 선언해 주는 것을 자동으로 해주는 명령어가 되겠는데요. 네, 에러가 떴네. 자, 사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일단 우리가 x 지점들의 좌표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xp는 린스페이스라고 하고 x에 대한 정의역을 정해주게 되는데 0부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x의 좌표가 0.1부터 0.9까지 관찰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마진을 둬서 0부터 1까지 점을 한 100개를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0부터 1까지 100개. 자, 이렇게 하면은 P라는 지점이 0부터 1 사이에 100개의 지점이 정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폴리 벨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항식의 벡터를 첫 번째 인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폴리핏에 의해서 구했던 요 값들을 넣어주게 되는데, 제가 폴리핏을 저장을 안 했네요. 자, 여기에 f는 poli 핏, 그 다음에 x하고 y의 2차식으로 정해되면 f에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폴리벨이라고 하고 처음에 요 f에 대한 행렬을 벡터를 입력을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정했던 x에 대한 0부터 1까지 100개의 지점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 폴리벨의 값이 이렇게 다항식으로 된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된 값의 p값을 입력을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q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하고 q에 대한 좌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플롯 pq를 해주게 되면은, 자, 다음과 보는 것 같이 이런 2차 다항식으로 근사한 곡선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관찰한 이 x하고 y에 대한 지점들의 값하고 이것을 한번 같이 대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롯 x하고 y,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선으로 긋는 게 아니고 점을 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로 제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홀드 온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홀드 온은 이전에 있는 그래프를 새로 쓰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는 명령을 하고 했었죠. 자, 홀드 온을 치고 그 다음에 플롯 PQ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보여지냐? 자, 여기 보는 것처럼 그래프가 이 섬들을 지나진 않지만 이 선의 오차가 가장 최소화하는 지점들을 연결하는 그래프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항식 여러 가지 관찰한 값에 대해서 2차든 3차든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이 홀드온 명령을 했으니까 앞에서 1차 회귀 직선에 의해서 그린 그래프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이 회귀 직선으로 그린 그래프 두 개를 한번 겹쳐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게 휘어졌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이게 직선이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 데이터 값을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동작이 얘가 1차일까 2차일까 이것을 따져본 다음에 근사를 하는 게 맞는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들은 요 그래프들을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활동 일지에다가 같이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얘기했듯이 따로 다이어리 파일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하겠고,
대출 마감은 시험 기말고사 기간이 껴있으니까 기말고사 기간 종료하는 날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